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혼술도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저는 혼술갑니다. 저도 한 잔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정인사님도 한 잔 해야지. 이사 진급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건배할까요? 네. 건강하시고 네, 새해 복 많이 축하합니다. 받으세요. 이사장님 얼마 전에 출판하신 역사 씹어먹기 책 너무 재밌게 잘 읽었는데요. 다 읽었어요? 네. 금세 읽었습니다. 네. 한 이틀 만에 읽었습니다. 예. 제가 읽다가 명랑해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너무 이제 13척의 배로 외선 133척을 쳐부셨다는 것 자체가 조금 지금으로서 제가 상상을 해도 이게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잘 느껴지진 않고 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세계 해전사에 그런 유례가 없는 해전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완전 생활 방식이나 지금 이제 제가 살아온 시대가 너무 다르니까 정말 어떻게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해전을 성공적으로 치렀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외군의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133척 말고도 총 한 340척이 있었던 걸로 그때 회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추가로 이제 본인들이 1차에 깨지고 두 번째 뭐 2진, 3진의 그 왜군들이 추가 공격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추가 공격을 할 수도 있었는데 네. 안 했지요. 네. 네, 그래서 이순신도 천행이라고 했는데 천행이다. 1차 전투에서 13척을 가지고 130척을 격파한 것도 천만다행이고 또 왜군이 2차, 3차 공격을 할 수 있었는데도 공격을 하지 않았고 이게 다 천행이다. 이순신이 천행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정말 천행이죠. 결국 하늘이 또 이순신 장군님의 어떤 그런 정성이나 의지를 또 보시고 왜군들의 추가 공격 의지를 없애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첫째는 이순신 함대가 워낙 잘 싸웠고 그 울돌목 좁은 물목에서 거기 아니면 싸울 데가 없었거든요. 네. 그 앞에 펼쳐진 벽파진만 하더라도 이 바다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13척의 소함대를 가지고 큰 100척이 넘는 배들과 함대와 싸우게 되면 금세 포위돼 버립니다.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대에서 가장 물목이 좁은 울돌목을 선정했던 거지요. 한편 일본 군들은 물목이 좁아서 자기네가 전투하기에 다소 불편하기는 하지만은 워낙 대함대니까 제1진이 130척 또 2진, 3진까지 합치면은 300여 척이 넘어가는 그런 대함대니까 저거 뭐 연합문척 배 아무리 이순신이 아니라 무슨 누구라 하더라도 저거는 그냥 한 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덤벼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1차전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했고 그것이 천행의 하나. 두 번째 천행은 뭐냐? 저 사람들이 왜 2차, 3차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한 두어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1차 전투가 끝났을 때 이미 밀물, 썰물이 한 차례 끝났죠. 밀물 때에 일본군이 쳐들어왔고 썰물 때에 조선 함대가 공격을 했잖아요. 그 간격이 벌써 12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아침 9시, 10시경에 전투가 시작되어 가지고 벌써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양력으로 10월 하순이 되면은 이미 밤이 어두워진 겁니다. 야간 전투는 할 수가 없어요. 노량해전에서는 예외적으로 야간 전투를 했지만은 통상적으로는 피아 구분이 안 된다. 즉 어느 쪽이 적군이고 어느 쪽이 아군인지 그 어두운 밤에는 전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공격을 하면 될 거 아니냐. 할 수 있었죠. 그것마저도 일본군은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바로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도 저 바다 쪽으로 해가지고 둘러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일본군의 군세로 보아가지고 이순신 함대를 앞뒤로 포위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은 뭐 승부는 보나 마나 뻔한 거지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 선봉장이 나와가지고 무참하게 전사하고 해놓으니까 아마 기가 꺾이기도 했을 테고, 또 그쪽 내부 사정 속속들이는 뭐 밝혀진 게 없지만은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2차 공격이 없었다는 거. 그러므로 해서 이제 이순신이 이겼지만은 전진을 하지 않고 오히려 목포, 군산, 고군산 군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전투력을 회복할 시간을 줬다. 그 회복된 전투력을 가지고 다시 노량해전을 싸웠다. 하여튼 그런 걸 생각할 때 그 명량해전이야말로 조선 수군과 외 수군의 제해권 전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었는데 하늘이 우리 편을 손들어 준 그런 결과가 되었지요. 네. 이사장님,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더 궁금한 거는 네. 저희 이제 젊은 세대들은 영화를 통해서 명량해전이든 노량해전이든 좀 알게 되는 부분이 네. 큰데요. 혹시 이사장님이 보실 때 좀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영화에서 이렇게 표현된 거랑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영화니까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좀 약간 과장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전부 다 격군들, 노젓는 병사들이 팔로 노를 저었단 말입니다. 격군들이 100명이 탔다고 하지만은 그 배가 굉장히 큰 배예요. 속도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은 뭐 무슨 큰 엔진을 단 배처럼 굉장히 빨리 전진하고 막 그렇지요. 네. 그리고 이제 서로 배와 백길이 충돌해가지고 외적선이 파손되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면은 배와 백길이 충돌을 하게 되면은 물론 약한 쪽은 격파가 되겠지만은 전파가 되겠지만은 공격한 쪽도 물리법칙에 따라 가지고 큰 데미지를 입는다 이거죠. 또 왜군들은 이제 일단 접촉이 되면은 그냥 갈고리 타고 올라와가지고 칼싸움으로 제압을 하는 그것이 왜군들의 상습 주특기거든요. 그러니까 왜군들이 배를 가급적, 왜군들도 그렇고 배와 백길이는 서로 충돌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는 중에 이렇게 좀 비스듬히 비켜가기도 하긴 하겠지만은 일부러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배를 격파한다. 그거는 좀 너무 과장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영화니까 불과 한두 시간 사이에 그 전투의 모든 씬을 다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실제 전투는 저기 적군이 수평선 위에 보인다. 그래 할 때는 수평선 위에서는 10km 앞에 있는 것도 다 보이지요. 그런데 그 10km를 노를 지어서 가려고 그러면 몇 시간 걸립니다. 아침에 발견한 배하고 전투를 하려고 그러면 그동안에 아침 해먹고 점심 먹고 오후가 돼야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제 그렇게 오래 끌 수 없으니까 보자마자 싸움이 붙어가지고 딱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걸로 처리하다 보니 좀 무리하게 제작을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보는 이들이 감안해가지고 네. 봐야 될 겁니다. 또 그렇게 세밀하게 저희는 보진 않았는데 네. 이사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그 당시 현실과는 거리가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어쨌든 이사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도 읽고 그런 좋은 질문을 해줘서 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줘서 오히려 내가 고맙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